함께 살기로 작정하자 마음이 콩닥콩닥 어린애처럼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는 건 설렘보다는 각오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함께 살기로 결정한 날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고, 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보다 마음이 빨랐습니다. 그토록 오래 그리워했던 사람이 다시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이는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괜히 단정한 옷을 골라 입게 되더군요. 혼자 살 때는 집에 들어오면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곤 했는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같이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추를 끝까지 채우게 되더라고요. 기백이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집에서는 잘 입지 않던 셔츠를 입고 조금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형, 집안에서 너무 갖춰 입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고 싶진 않아. 그 말에 기백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의 공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각자 살던 시간은 길었어도 살림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에는 이상하게 의미가 붙었습니다. 컵을 어디에 둘지, 이불을 어느 쪽에 놓을지, 식탁 의자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혼부부도 아닌데 조금 우스울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엌으로 나왔고 서로의 컵에 커피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자기, 커피 괜찮아? 나도 모르게 툭. 자기가 튀어나왔지만 기백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니 좋네요. 형 드시는 걸로 저도 주세요. 그런 말들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이건 형 좋아하시죠?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맞지? 서로의 손에 물건을 하나씩 얹어주는 일이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우릴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분이신가 봐요.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봤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날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기백이는 채소를 씻고 나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미안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형,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다치면 마음이 쓰이잖아. 그 말에 기백이는 미소로 답했죠.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뉴스가 끝나면 음악을 틀었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닿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요. 그날의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다정함이 얼마나 쉽게 오해로 바뀔 수 있는지를요. 이 설렘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요구하게 될지를요. 다만 분명했던 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집 안으로 들였고 그 선택은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는 걸요. 행복할 때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정함이 며칠을 넘기면 그 다정함을 지키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날 아침 나는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백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나는 먼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살 때와 다르지 않게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컵을 꺼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두 잔을 해야 할까?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커피 두 잔을 식탁에 올려놓고 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괜히 먼저 깨우면 잠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냥 혼자 마시면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백이가 나왔을 땐 나는 이미 두 번째 커피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형, 먼저 드시지 그랬어요. 괜찮아, 같이 마시려고. 그 말에 기백이는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제보다 조금 늦게 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기백이는 연습실로, 나는 도서관으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기백이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낮 동안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책을 보다가도 창밖을 보다가도 괜히 시간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기다림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게 조금 낯설었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기백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연습이 길어져서 저녁은 먹고 들어갈게요. 나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마음 같은 거죠.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너무 늦지는 마. 집에 혼자 돌아와 불을 켰을 때 왠지 집이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간이 꽉 차 있던 것 같은데 사람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기백이가 들어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형, 저 왔어요. 응, 좀 늦었네. 그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별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다시 데우다 말고 기백이가 말했습니다. 형, 혹시요, 제가 너무 제 멋대로인 것 같진 않아요? 그 질문은 사과도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상태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같이 사니까 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기백이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뀌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어떤 변화인지 잘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함은 여전히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사이에 처음으로 조율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어색함이 곧 말이 되고 선택이 되고 사건이 될 거라는 걸요. 다정함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집안에선 편한데 집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별 생각 없이 우리는 산책 겸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고 날씨도 꽤 괜찮았거든요. 형, 시장이나 같이 다녀올까요? 기백이가 그렇게 말했고 나는 반가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게 이제는 전보다 어색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채소 상인 목소리, 가격 흥정하는 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들. 기백이는 어깨가 스칠 만큼 내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형, 이거요. 기백이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셨죠? 응, 맞아. 나는 그걸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기백이가 이번엔 자기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대답하려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누가 본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등 뒤 어딘가에서 멈칫하는 기척을 느꼈죠. 형제분이신가 봐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이가 참 좋아 보이시네. 기백이는 반박자 빠르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고 지금은 굳이 고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을 보러 간 뒤 기백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사갈까요? 좋아.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조금 늦게 따라갔습니다. 그때 기백이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 우연처럼. 나는 본능처럼 손을 조금 옮겼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놀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갑자기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였죠. 기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다시 붙잡지도 않았고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석진이 형. 응, 기백아. 혹시 아까 불편하셨어요? 기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기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너무 이해해주는 말이라서 오히려 마음이 쓰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기 한쪽이 조금 식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을 때 기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있잖아요. 응, 뭐? 밖에서는 제가 조금 떨어져 있을게요. 그 말은 배려였고 합의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래?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괜찮았고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밖이라는 세계가 이 관계에 처음으로 조건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손을 놓는 연습이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쓰게 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 선택들이 언젠가는 쓰디쓴 말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요. 같이 살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든 생각은 사랑보다 먼저 맞춰야 할 게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은 늘 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일어나는 버릇은 혼자 살 때부터 쌓인 것이었습니다. 주방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조용히 컵을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습관처럼 말이죠. 기백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이 무척 평온해 보였습니다. 일부러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잦은 사람에게 아침 잠은 귀한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녀온다고 말해야 하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건 배려가 아닌 것 같았고 말없이 나가는 건 조금 무심한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낮 동안 그 장면이 몇 번이나 떠올랐습니다. 기백이가 눈을 뜨고 집안에 혼자 남아있으면 어떤 기분일지 짐작이 갔거든요. 괜히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별일 아닌 걸로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퇴근했더니 이번에도 내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외투를 걸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다 말고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기백이가 언제쯤 들어올까? 이 질문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기백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오늘 연습이 길어질 것 같아요. 나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썼지만 마음은 아직 그 문장보다 늦게 움직였습니다. 밥은 조금 늦게 먹었습니다. 혹시나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죠. 결국 혼자 먹긴 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기백이가 들어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습니다. 형, 나 늦었지? 아니야, 어서 와. 나는 웃으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백이는 신발을 벗으며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형,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야.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기백이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 나 기다렸잖아요. 그 말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기다린 건 맞아.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니야. 그럼요. 그냥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기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기백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와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것까진 없어. 우리는 잠시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각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지도 등을 맞대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리듬으로 숨 쉬면서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둘이 같이 산다는 건 같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알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대개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 쓴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말을 너무 쉽게 꺼냈고 그래서 조금 늦게 후회했습니다. 기백이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백아, 오늘은 좀 빨리 왔네. 네 형, 연습이 일찍 끝났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안도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우리는 같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밥을 씻고 한 사람은 국을 데웠습니다. 주방은 조용했고 손놀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그랬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기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진이 형? 응, 기백아. 요즘 제가 많이 늦었죠? 그 질문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아냐?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고 그래서 너무 가벼웠습니다. 기백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진짜예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보다 왜 그걸 묻는지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기보다는 말을 고르다 결국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적응 중이야. 그 말이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기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그리고 잠시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괜찮다고 말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기백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거리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줄 알고 살아왔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기백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형이 괜찮다고 말할수록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그 말은 크진 않았지만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괜찮다는 말이 처음으로 의심받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백이는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석진이 형? 응, 기백아. 괜찮지 않아도 앞으론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그 대답이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줄이는 대신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이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다음 단계라는 것도요. 그날은 특별한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 할 일을 하던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기백이는 연습 가방을 다시 챙기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기백이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연습실에 좀 더 있다가 올 것 같아요. 그 말은 보고처럼 들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을 줄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기백이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의 합의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를 조금 키웠다가 다시 줄였습니다. 물 끓는 소리도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이 지나도 문 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올 건데? 그 문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묻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자 문자가 왔습니다. 형, 오늘은 연습실 근처에서 자고 갈게요. 문자는 짧았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알았어. 편히 쉬고 내일 봐.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한참 더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백이의 숨소리가 있었을 자리라 그 공간이 오늘은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나는 등을 돌렸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이별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망도 아니라고요. 다만 오늘은 말을 더하지 않기 위해 집을 비운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나는 깨달았습니다. 외박이라는 건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관계에서 하루를 비운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하루가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것도요. 아침이 왔을 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컵은 하나만 꺼냈고 커피도 한 잔만 내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날의 외박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말을 마음에 남겼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와 다르게 무거웠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기백이가 들어왔거든요.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도 느렸고요. 형, 저 왔어요.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냐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연습했어? 조금요. 조금이라는 말에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기백이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풀썩 앉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한 번 고르더니 자기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기백이 앞에 물을 갖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기백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약은 먹었어? 네 형, 챙겨왔어요. 대답은 했지만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겠다는 말과 함께 기백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외박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었고 지금의 이 침묵이 그 위에 덮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쉬는 날이라 도서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열었습니다. 기백이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얕았습니다. 생각보다 열이 많네. 기백이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는 순간 기백이 말했습니다. 형, 죄송해요. 아픈 사람이 왜 미안해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그 말은 어제의 공백을 덮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걸 따질 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찬 물수건을 만들어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기백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오늘은 연습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이 포기처럼 들리지 않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하루 쉬어야 해.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어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다 이 방 안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백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좀 가까이 있어줄 수 있어요? 부탁도 아니고 고백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의자를 침대 옆으로 바싹 당겼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이라 자연스럽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백이는 조금 안심한 얼굴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앉아 그의 숨결을 지켜봤습니다. 어제는 집이 비어 있었고 오늘은 내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아직 끝낼 마음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시계는 분명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집안의 시간은 자꾸 거꾸로만 갔습니다. 기백이는 열이 살짝 오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깊지는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물수건을 다시 적셨습니다. 물수건을 짜는 손목 힘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 잠결에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누굴 찾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대답은 생각보다 짧게 나왔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기백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살짝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이마에 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민폐를 끼쳤네요. 아픈 사람 특유의 말투였습니다. 미안함을 먼저 꺼내는 버릇 같은 거요.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수건을 다시 올려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어. 그 말이 허락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명령도 위로도 아닌 그저 당연한 말이길 바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와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기백이는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석진이 형? 이번엔 조금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의자에서 주무시면 허리 아파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바로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백이는 천천히 이불을 아주 조금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누워있으면서도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 잠깐만 같이 있어주세요. 요청도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상태를 설명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이 닿지 않도록 이불 위에 걸터 앉듯이요. 침대의 온기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기백이의 말은 끝까지 공손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백이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치고는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떨림도 조급함도 없이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내 양손으로 살포시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잡았다는 의식도 잡혀있다는 부담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기백이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조금 안도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형, 이렇게 있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태면 이 밤의 온도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특별히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너무 빨리 오면 괜히 겁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한 대가 지나갔고 그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50년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밤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왔습니다. 오늘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밤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을 약속하지 않아도, 아침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기백이의 숨이 조금 더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나이가 돼서야 비로소 허락된 나만의, 아니 우리 둘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더 많이 아껴주는 사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